넘어왔을 때, 통일신라 시대 때로 넘어왔을 때, 요걸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요. 자, 통일신라 시대 때로 넘어왔을 때, 초창기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너져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태종무열왕계. 태종무열왕계가 강력하게 왕권을 유지했던, 전제 왕권을 유지했던 시기. 전제 왕권을 유지했던 시기다라고 보시고, 이 왕권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태종무열왕계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하는 이 해공왕. 해공왕이 살해된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살해된 이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진골들끼리, 그죠? 진골들끼리 왕위 다툼이 진행되는 진골들끼리의 왕위 쟁탈전이 진행되는 시기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신라는 이렇게 두 가지 시대의 특징으로 여러분들 나눠서 보시는 게 가장 좀 편하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요때 보시면 태종무열왕계 전제왕권을 유지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왕이 바로 태종무열왕. 태종무열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무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드렸던 것이 바로 신문왕 때. 그죠? 신문왕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종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고요. 문무왕은 이제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문왕 때 어떻게 보면 태종무열왕계 전제왕권의 틀이 다 마련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바로 요때 만들어진 어떤 그 틀이다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보시면, 김운돌의 난. 김운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그죠? 이런 거 좀 다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학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향과 부곡이다라고 하는 거. 향과 부곡이다라고 하는 지방 제도, 그죠? 이런 것들 체제 정비 다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게 바로 왕권 강화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통치체제로서, 통일신라 시대 때 통치체제로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 좀 좋은 것이, 그 중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집사부. 그죠? 집사부에 어떻게 보면 시중. 그죠? 시중 또는 중시다라고 했는데 시중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집사부 이하 이제 13개부로 진행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정부가 존재한다. 그래서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다. 그래서 사정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과 관련된 지방의 행정, 군사와 관련돼서 중앙에는 구서당이 있잖아요. 구서당이 이제 중앙군이고요. 중앙군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십정이 배치가 돼 있다. 십정이 배치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중앙의 사정부가 지방으로 가면 이게 외사정이 된다라는 얘기 했죠. 선생님이 외사정. 그죠?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또 향부곡의 특수행정구역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에서 뭐 오소경 같은 경우 수도의 동쪽으로의 치우침, 그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통치체제와 관련된 부분 보시고, 진골들끼리 왕위 쟁탈전이 진행됐던 신라 하대 때 진골들끼리의 왕위 쟁탈전에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김헌창의 난과요. 김헌창의 난. 자,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이다. 이런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김헌창의 난 같은 경우는 그의 아들이었던 김범문이도 난을 일으킵니다. 김헌창이 난이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요. 원성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김헌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이에요. 근데 김주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태종무열왕계입니다. 근데 원성왕이 내물왕계인데 비상수단으로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김헌창의 어떤 명분은 태종무열왕계가 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좀 공주 지역이에요. 웅진입니다. 웅진이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국호는 장안이다라고 하는,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 난을 일으킨 게 바로 김원창의 난입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죠. 자, 그리고 진골듣기의 왕이 쟁탈전이 일어나서 중앙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고 지방에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그죠? 진성여왕 때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 때 새로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때 새로운 세력들이 바로 그 호족과 지방의 호족과 그 다음에 육두품과 그 다음에 선종 세력, 풍수지리서를 중심으로 한, 그죠? 선종 세력은 풍수지리서를 좀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육두품 세력의 경우는 태종 무열왕기의 전제왕권이 유지됐던 이 시기 때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지만 이때 가면 새로운 세력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세력으로서 호족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형태다. 바로 골품제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서 이제 발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요? 발해와 관련된 정치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발해, 건국과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대조영 알고 있죠? 혹시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한 번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친 것 같긴 해요. 자, 발해 건국자 누구야? 이랬더니 최수종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선생님이 당황스러워하고 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주변에 이러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좀 당황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지금 드라마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압도돼가지고 보시다 보니까 좀 잘 만든 거겠죠. 좀 흥미를 해서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물이 마치 과거의 인물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국과 관련돼선 대조영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 문, 성, 선 이렇게 좀 보시면 무왕, 그죠? 무왕, 문왕, 그 다음에 성왕, 선왕 이렇게 발해의 어떤 발전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을 보실 때 여러분 그 무왕, 문왕, 성왕, 선왕 할 때요. 이때 그 인천 지역에 보시면 인천에 굉장히 좀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죠? 그 유명한 대학이 다시금 우리가 과거의 어떤 지금도 물론 유명합니다. 과거처럼 다시 한번 엄청나게 좀 다시 한번 성공해보자 우리가 그 대학의 발전을 이뤄보자 이래가지고 캠퍼스가 앞쪽에 이제 플랜카드에 딱 뭐라고 돼 있냐면 인천의 유명한 대학이니까 인대 중건 그죠?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인대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중흥시켜서 건국해보자로 인대 중건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가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인, 안 빼고 나머지는 다 흥자만 붙여주면 각각의 왕들의 연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암기하시는 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왕 때 인안, 문왕 때 대흥, 그죠? 성왕 때 중흥, 선왕 때 건흥이다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좀 보시고요. 무왕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업적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건 싸우는 거죠. 무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산둥 지방에 장문유를 보내서 공격했다. 그래서 당나라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문왕은 문화가 발전해야 되니까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래서 당나라 또는 신라와 친선했다. 친선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신라 도가 있다. 삼성 육부의 중앙정치 조직을 완성했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천도했다라고 하는 부분. 성왕은 선생님이 일부러 만들어낸 거고요.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왕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해동성국이다라고 하는 거. 해동성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발해의 어떤 중앙과 지방의 정치 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는 5경 15부 62주다라고 하는 이 제도를 완성한 게 바로 선왕 때입니다. 전성기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다라고 불렸다. 이런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세기 때 들어서 요 나라에 의해서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해에 있어서는 좀 독특한 게 이제 통치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의 경우는 삼성육부. 근데 여기에 이제 명칭과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자적이다. 거기를 나타냈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정당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 정당성 중심의 운영.
이런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선생님